반갑습니다. 협상과 함께하는 주니어 북튜버 오상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장 지글러가 지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의 겉표지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 그리고 그 옆에 왜라는 글자를 크게 강조하며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년의 머리 위로는 유엔 식량 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이 글을 쓴 장 지글러의 직업과 아들 카린과 대화 형식으로 문답하는 글이란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겉표지와 뒷표지를 천천히 보는 편입니다. 제목뿐 아니라 그림, 사진, 책의 띠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미리 말해주는 듯한 문구를 먼저 본 후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짐작한 내용이 글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의 뒷표지에도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이 책은 유쾌한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어둡고 무겁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책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인 저도 이해할 수 있게 기아의 원인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카림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아라고 해도 원인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는 건가요? 장 지글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FAO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구분하고 있어.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말한단다. 이를테면 가뭄이나 허리케인이 덮쳐 마을과 경작지, 도로, 수원지가 파괴되거나 혹은 전쟁으로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상점들이 파괴되고 다리가 폭파되기도 하지. 그러면 갑작스럽게 식량이 바닥나고 수백만의 인구가 다음 날이면 금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야.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재빨리 미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지. 그리고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하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딘 데 따른 생산력 저조, 급수 설비나 도로 같은 인프라의 미정비, 혹은 주민 다수의 극도의 빈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단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아는 간단히 말해서 외부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란다. 이 책은 두 가지 기아의 원인 중 구조적 기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살바도르 아얀데와 용기 있는 개혁자 상카라 같은 혁명가가 서구의 부자 나라와 거대 기업의 횡포로 살해되거나 강대국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에서 빈민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나라에 꼭 필요한 곡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카카오나 사탕수수 같은 것들만 재배하게 하는 거대 기업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아예 관심 가지지도 않는 서구 부자 나라들의 이기심,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 내전을 일삼으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독차지하는 가난한 나라의 지배계층과 공무원들,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이 인구 조절의 필수 조건이라 말하는 서구의 부유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등 구조적 기아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우리들의 외면과 이기주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껏 해결되지 못한 기아 문제, 육식 위주의 식생활, 환경 난민 문제, 사막화, 독재 국가에 대한 식량 지원, 강대국과 거대 기업의 횡포 등 다양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 지글러가 아들에게 말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을 잘 새겨 기아로 허덕이는 많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책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굶주림과 가난이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이루어
이제는 세계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겪는 가난과 기아는 제3세계의 사람들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개선해보려 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소와 돼지, 닭 등에게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 4분의 1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개선한다면 고기를 먹기 위해 쓰는 곡물을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만큼 만들어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도 길러야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로 생기는 환경 문제도 있지만 누군가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힘들어하는데 남겨서 버리는 일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기아보다는 우리 주변 더 가까운 곳에서는 내 친구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할 수 있게 용기를 준 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책,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입니다.